2023년 1월 4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이건영 건축중학교 4기가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수강 신청은 이건영 건축학교 홈페이지 이건영.com 여기에 가시면 공지란을 참조하시면 여기에 수강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 지리외신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 허가와 취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도로와 대지에 관련된 그 내용으로 건축법 지리외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 경상남도에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 허가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원이라는 내용은 관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해당 관청 행정청에서 더 상위 관청으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374 2019년 1월 18일 질의외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 건축물 사용 승인 전으로서 건축 허가 시 지정 공고한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에 접한 타 대지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이러한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단서 조건이 기존 건축 허가가 취소될 경우 타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는 점을 감안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건축물이 사용 승인 전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허가가 들어가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이 아직 사용 승인 전이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아니라 그 도로에 접한 다른 대지에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건축 허가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건축 허가 때 지정 공고한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대지에 허가를 넣었을 때 그 당시 이 도로가 지정 공고된 도로, 즉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근데 현재 다른 대지에서 건축 허가를 넣었는데 아직도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질의를 했고요. 이어서 다른 질의가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의는 건축 허가와 복합 민원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설하는 도로의 경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이 질의를 국토부에 했는데요. 자,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은 건축 허가와 복합 민원이니까 건축과와 다른 부서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죠. 그래서 건축과가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또 같이 이렇게 민원으로 넣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설하는 도로의 경우, 그러니까 새로 도로를 만든 경우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만을 의미하느냐. 자, 이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설하는 도로의 경우, 자, 도로가 개설됐는데, 자, 이 경우에 이 도로의 문제가 뭐냐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은 이 도로가 완성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내용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로에 관련된 내용, 즉 이 도로가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은 도로로 인정받느냐, 아니면은 다른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남겨두셨는데요. 저도 이 질문을 쭉 보면서 좀 제가 이러한 상황을 한번 좀 가정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질의가 좀 개략적으로 남겨두셨고요. 또 답변도 아주 개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집이 보이는데요. 이게 아까 설명한 A 부지가 되겠고요. 이게 B 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A 부지에 건축 허가를 냈을 때, 허가권자는 도로의 지정과 공고에 관련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권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권자의 의무. 왜 그러냐면 건축법상의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죠.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법상의 대지가 성립되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대지에 접한 도로를 지정 공고하든지 아니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만 허가가 정당하게 되는 겁니다. 허가가 정당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건축 허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도로는 허가 당시 때 지정 공고한 도로이기 때문에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라고 질문을 남겨두셨어요.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상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복합민원으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이 도로에 관련된 의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A 부지가 허가를 받았고 뭐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용 승인 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용 승인 전인데 자, 그 대지에 접한 타대지, 타대지에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B대지에 새롭게 건축 허가가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아마도 이 A라는 대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가 사용 승인 전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단서 조항을 남겨두신 것 같아요. 자,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은 이 B 대지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 대지의 이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고 지정 공고한 도로인데요. 여기에서 이 A 대지가 문제가 생겨서 이 A 대지가 허가가 취소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쟁이 있는 와중에 이 B 대지, 즉 이 도로에 접한 타 대지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B 대지를 이 허가를 내줘야 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A가 허가가 취소돼 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이 B 대지도 허가가 취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공무원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질문이 아닐까 예상이 들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허가 시에 지정 공고한 도로 그리고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 A 대지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취소돼 버리면은 이 B 대지도 허가가 취소되는지 아니면 허가를 미리 받지 않는 그러한 좀 미루는 그러한 질문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을 보시면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도로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너비가 나옵니다. 너비가 4m 이상이고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된 도로 그리고 허가와 신고 때 지정 공고된 예정도로를 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본다는 부분이죠. 건축법상의 도로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현장에 보행과 자동차가 다니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건축법상의 가장 기본적인 도로의 정의지만 관계법령이기 때문에요. 도로법이라든가 사도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법령에 따라서 신설되거나 변경고시가 된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죠. 자, 그리고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때 지정공고된 예정도로, 그러니까 뭡니까?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아도 지정공고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는 겁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에 이 사도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죠. 그때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에 관련된 도로를 지정 공고하게 되는 겁니다. 즉 뭐냐? 건축법상으로 도로를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답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답변을 보시면은 해당 조항에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이라 함은 일정 이상의 너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 도로가 단순히 보행과 자동차가 다니면 이거를 도로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 건축법상에서 도로의 정의가 너비 4m죠. 너비 4m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일정 이상의 너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4m 이상의 도로의 너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건축법상의 도로가 예정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 또는 공고된 후에 아직 개설공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남겨두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건축법상의 도로가 예정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도로로 보고 있는 거죠. 아직 개설공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개설공사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접한 타 대지에서 허가를 들어왔을 때 그것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 대지에서 허가를 넣었을 때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도로의 규정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허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보신다면 개설공사가 안 되어 있더라도 지정공고가 되어 있다면은 그거는 도로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답변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건축 허가 시 건축법에 따라 도로를 지정 공고하고 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 건축 허가가 취소되면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렇게 답변을 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건축법만 적용을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령이 적용되면서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옵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런 임이라든가 과수원의 과라든가 이렇게 건축법상의 대지가 아닌 형질을 변경해서 대지로 바꾸는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럴 경우에 이제 의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농지과, 산림과 이런 다른 부서에서 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바로 의제 처리한 경우가 되겠는데, 자, 건축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여기서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 허가도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건축 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다른 농지과라든가 산지과에서 이러한 협의에 관련된 내용들도 자연스럽게 취소가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도로의 문제가 나오죠. 자, 도로의 지정 공고는 건축 허가와는 별개의 절차다. 건축법과 별개의 절차로서 건축 허가가 취소할 경우에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법에 따라서 사도를 개설할 때에 이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만들게 되는데 건축 허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건축 민원인과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건축 허가를 취소해 버릴 경우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로에 관련된 부분도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앞서 설명한 비대지도 자연스럽게 허가가 취소돼 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가와는 별개의 절차고 건축 허가가 취소했을 때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 해당 도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45조 2항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 공고된 그 도로를 폐지할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다. 이렇기 때문에 허가 취소와 도로가 폐지되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있다. 다른 절차를 또 밟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문에 관련된 답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요약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남겨놨죠. 건축물 사용 승인 전으로서 건축 허가 시 지정 공고한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에 접한 타 대지에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도로가 있는데 A 부지가 허가를 냈고, 자, 이 부분이 지정 공고가 됐단 말입니다. 지정 공고가 됐으니까 건축법상의 도로죠. 그러나 타 대지에서 허가를 넣었을 때 이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해석하는 바로는 지정 공고한 것도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건축법상의 도로기 때문에 이 B 부지에 허가 접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거부할 이유가 없다. 왜? A도 허가를 받아서 뭐 공사 중에 있든지, 그리고 A가 설령 허가를 취소했더라도 이 도로도 폐지했는지, 이 부분도 좀 봐야겠죠. 자, 도로가 폐지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아직 폐지가 안 되어 있다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타 부지에도 건축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건축 허가와 복합 민원으로 개발 행위를 받아서 개설하는 도로의 경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만을 의미합니까? 자, 이거에 관련된 답변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축법상의 도로는 일정 이상의 너비, 그러니까 4m 이상의 너비가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4m 이상의 너비가 확보됐다면 거기에 보행과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4m가 아니고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이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볼 수 있느냐, 이러면은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명확하게 4m 이상의 너비를 확보해라. 너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지와 도로에 관련된 내용, 또 도로의 개설과 건축법상의 도로의 의미, 그리고 예정고지된 그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다, 이렇게 우리가 질의답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도로는 대지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관련된 질의외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자주 대지와 도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 질의외신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 허가와 취소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의외신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